네, 3주차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에 대한 적정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태동과 발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이런 그 정부에서 민간에서 또 기업에서 또 산학에서 계명대학교도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나 또 아프리카나 많은 이런 봉사활동 개명, 사랑, 나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어서 그 전통적인 이 적정 기술과 오늘날의 이런 적정 기술을 우리가 볼 텐데 적정 기술을 보통 적정 기술 버전 1, 레비전 1, 또 적정 기술 버전 2 이렇게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간에 한번 이 적정 기술에 대한 태동 이후에 1980년대 한번 세타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태생된 것들을 적정 기술의 버전 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 수준하고부터 해서 가격, 그리고 수요자, 공급자, 또는 유지 관리, 사업화,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이런 5가지 측면에서 이 적정 기술의 버전 1과 2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은 적정 기술 버전 1 같은 경우에 현지 공급 가능한 그리고 재료 중심의 간단한 기술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 요즘 새로 나온 이런 적정 기술 2.0 같은 경우에는 중고급 기술이고 또 신기술을 적용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태양광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필라멘트의 전구가 아닌 저전력인 LED를 활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 기술은 무료, 원조 혹은 매우 저렴 이런 건데 적정 기술 2.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35불의 그런 어떤 정수기라든지 어쨌든 아주 무료나 원조가 아닌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세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관계를 보면 일방적으로 원조 또는 이런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파트너십인데 적정기술 2.0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파트너십 현지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앞서 우리 G세이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업체와 또 몽골의 현지 업체와 같이 합작해서 현지 공동 개발한 이런 사례도 지금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되어가고 있죠. 또 유지 관리도 현지인 중심으로 버전 1에서는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적정 기술 2.0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고급 기술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다 보니 현재 있는 대학 또 현재 있는 연구소 또 외부인도 이제 가능하다. 물론 이제 현지인들이 그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고 하면 그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대학 또 연구소 등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화와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보면 초기에 적정기술 1.0에서는 단기적이고 이런 시혜적이며 원조 중심, 보급 중심, 외부 재원 중심의 어떤 무상 보급 이런 것들이 주가 됐다면요. 우리나라도 이런 무상 보급이나 이런 거에 좀 수혜를 받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물론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서 모두들 올라큰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포텐셜과 잠재 능력 그리고 이 발전에 대한 의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 훌륭한 인적 자원들 왜냐면 우리는 많은 수업에서 들으셨겠지만 자원이 부족한 그래서 인적 자원을 엄청 개발을 했고 그에 있어서 누구도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인적 자원은 훌륭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적정 기술도 이렇게 버전이 리비전 업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스트 4밀리언이라고 해서 2007년에 이 IPC 출처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 인구를 이 구조를 보면 이 BOP 시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재정의 그러니까 그 돈의 80%가 전 세계 인구의 20%가 전 세계 돈의 80%를 주문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요 BOP 시장의 중요성, BOP가 혹시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이게 BOP층입니다. 이게 바름 오브 피라미드라고 해서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층을 BOP층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어떤 72%가 약 40명이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약 14억 명 정도가 연소득 3,000달러 이상 그리고 1.75% 1.75억 명이 연소득 2만 달러를 소득을 가지고 있죠. 이만큼 사실 실제로 이 층이 40억 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불씩만 팔아도 4억 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4천억 이렇게 되니까 4억 불이면 그쵸 4천억 정도. 4억 불. 네, 그렇습니다. 40억 명에 1불씩만 팔아도 40억 불입니다. 40억에 1,000원 아니군요. 4조군요. 4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정통적인 어떤 적정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적정 기술 버전 1과 2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의 국내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개발 활동이 뭐 사실 진행되고는 있다곤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동 1에 있어서는 우리 또한 저변 국가였고 저개발 국가 또 뭐 개발도상 국가로 197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적정 기술이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후발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또한 저변 국가나 이런 쪽을 도와줄 수 있는 원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역량을 쌓고 난 이유가 되기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계명대학교도 있지만 이런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 적정기술 개발과 활용에 아주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 광기원의 온가센 프로젝트로 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노막 여과 방식 정수 시스템 이게 전기 없이 자전거 페달로 구동하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수단에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한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기술센터에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대한기술을 모토로 대한기술의 교육, 보급,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한 관련 단체에 대한 창립, 공학 설계 대회 개최, 적정지에 관련된 포럼, 이런 활동들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적정기술 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 지금 우리 책도 이 나눔과 기술에서 지은 책인데 2009년도 10월에 창립하게 되었죠. 또 크리스천 과학 기술인 포럼과 한동대, 한밭대 주최로 해서 이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도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국내 동향과 여러 이 포럼이나 이런 경진대회 또 여러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이 적정기술 관련된 연구자들하고의 어떤 상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국내 이 적정기술의 정책 시사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출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정책 시사점에 있어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삶의 개선, 사실 저변 국가에 대한 원조도 좋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한국형의 적정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인 어떤 그 의견을 모았던 것 같아요. 네. 사회적 불평등, 또 뭐 빈곤, 그죠? 예, 또의 증가, 또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 이런 고령인, 또 장애인, 서민, 여성, 또 아동 등 이런 사회 역자가 겪는 어려움도 사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야겠죠. OECD, 우리 국가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OECD 국가 한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상대적 빈곤율,
아동 빈곤율, 이렇게 노인 빈곤율, 성별 임금 격차, 5대항목 이런 구성되어 있는, 또 GI/NI 계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회 문제 형성에 대한 지수 산정 결과 우리나라가 몇 위가 됐을까요?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나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지금 다시 아마 좀 리비전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 27위였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 27위니까 30개국 중에는 최하위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정권 바뀌고 또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상대적 빈곤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런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 추이에 있는 등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도 있고요. 예, 또 교육, 의료, 환경, 주거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과학기술을 통해 개선하고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 적정기술의 개발 활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이 코로나의 사태를 대응하고 있고 잘 극복하는 나라로 각국에서 칭송을 받고 있고 이분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 연락을 해서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이 역사 이래 아마 처음 아니겠나 싶네요. 그죠?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을 요청하는 사실 그 뉴스를 듣고 저는 상당히 뿌듯했는데요. 또 지금은 전 국민 이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정책 자금도 푼다는 이야기도 하고 보면 이게 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긴 하나, 그죠? 그래서 또 소외된 계층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총 사회 복지 지출, 이 부분들에 대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10.7%, OECD 평균 증가율이 한 4.9%대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2.2배 정도 되고 있고, 또 GDP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을 앞섰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이 총 사회 복지 지출 규모도 거의 11%에 육박한 거의 그런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이 적정 기술은 가격이 아무래도 싸고 에너지나 전력 소비가 적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친환경 지속적 가능한 발달한 그런 기술들을 지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의 중요를 목적으로 선정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고 또 한국형 말씀드렸던 이런 적정기술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대학에서 이런 봉사단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방학 때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보시면 아마 사실 아주 뜻깊은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고요. 민간단체와 학계 등의 이런 적정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그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형 적정기술에 대한 활성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또 목표, 더불어 적정기술의 개발과 취약계층의 삶 개선 질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계속 고민하고요. 여러분들 학생 차원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보는 이런 사회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따뜻함을 한 스푼 더 할지를 한번 이번 강의 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이런 사회적 공헌 활동을 우리가 CSR이라고 했잖아요. 그 CSR 활동에 있어서도 사회 공헌 활동이 한국형 적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기업, 특히 요즘 제일 많이 이런 사회적 공헌이나 CSR 활동을 하는 게 이제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에 있어서의 뭐 소셜 벤처, 뭐 경진대회라든지 뭐 어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아주 대기업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에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고 이런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VOC라고 해서 물론 경영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해서 소비자에 대한 소리, 소비자의 니즈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의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부분들도 봤습니다. 자, 이 3-1강 끝으로 우리 이 적정기술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면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리더 오브 라이트, 채광이 용이하지 않는 주거,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저변 국가의 페트병과 물 표백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전구 표백제는 병내에 끼기가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물이 있거나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이게 녹조가 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표백제를 넣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운 캄보디아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있어서 햇볕 밑에가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판자를 놓거나 하면 판자촌에 있으면 낮에도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작게 구멍을 뚫고 이 페트병 많으니까 그죠? 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표백제를 넣어서 꽂으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물 안에서 산란을 해서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낮에도 어둡게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밝음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빛의 페트병 안에 물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게 산란이라고 하거든요. 빛에 이렇게 산란해서 어두운 집안 내부에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 이상의 가구에서 페트병에 빛나고 있어서 이 설치 비용은 얼마일까요? 1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1달러. 그래서 이 URL이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꼭 보시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적정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에 대해서 또 사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워딩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케케로의 명언인데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준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줬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빛나죠. 이게 이제 케케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건데요. 앞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촛불 혁명이든 이런 촛불이 그렇잖아요. 의미가 자신을 태워서, 그리고 자신을 태워서 주의를 밝히는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 케케로의 이 명언이 전 사실 많이 와닿더라고요. 특히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또 사회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소셜 벤처를 평가하고 그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멘토도 하고 지원을 하면서 불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붙여주었다고 해서 내 불이 꺼지거나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을 빛날 수 있게끔 더 많이 밝아지게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위에 어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고 빨리 선결해야 될 급선무인 과제이겠지만 그거와 또 다른 과제는 없는지 아무래도 이 코로나도 이 고령인 분들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심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나아질 수 있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다 보니 요즘 마스크 대란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스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들도 해프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에 보니까 마스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정책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당 한 줄에 2개씩은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물론 KF94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필터링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제 사람 간의 어떤 이런 처음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통을 못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환란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거나 빨리 이게 회복되는 부분들이 이 확산을 하고 이제 걸린 확진자분들은 빨리 치유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1강 강의는 마치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금 이 세츄레이션 되고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기존의 확진자가 나아지는 속도가 증가하면 이게 이제 서서히 거치겠죠. 이 어둠이. 그러다 보니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1강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3-2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